네, 이 먼저 휴가와 자택 대기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정치적 동지이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 대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 이 국정감사장에서 단단히 보였던 윤석열 전 총장, 정치는 선배님들로부터 배우겠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격수 나선 이재명 지사, 장애전으로 번진 명락대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자, 자세하게 두 분 새로운 패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재선 의원들한테 선배님 이렇게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을 향해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그 21대 이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아마 처음 보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년 가을에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무단 통과를 시켰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참 어이도 없고 참 참담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장혜찬 평론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건,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다는 건 다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 주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죠. 지금 야당 내부에서의 어떤 집안 싸움에 화력을 집중하거나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야당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나 대선 주자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총대를 맨다는 표현도 쓰고요.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독주하지 않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야당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사실 많은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윤석열 후보의 국민 캠프 같은 경우는 다른 야당 주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야권 내부에서 윤 후보에게 많은 기대와 지지를 몰아주는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야권 내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어떤 비판이나 트집 잡기가 있다 하더라도 화력을 문재인 정부에 집중해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야당 대선 주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일관된 기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문 말고는 컨텐츠가 없다는 비판도 합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정책 자문단이 베일을 벗었고요. 차근차근 정책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핵심적인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반문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자, 여당을 향해서만 공세 수위를 높인 게 아닙니다. 청와대를 향해서만도요. 자,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말들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좀 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공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공사, 이게 악성 특수부 공사의 특성이거든요. 윤석열 총장께서 가족들과 관계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봉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여야에서 각각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난타전이 계속해서 이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 3탄을 내놨는데 기본 대출이라는 겁니다. 청년 대출인데요. 이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거부터 들어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 이내 금액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갚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 대출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3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 경제 관련자가 이 지사의 기본 대출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이다. 기본이 안 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 만능주의, 정글 자본주의의 민낯이 부끄럽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내가 맞서서 꼭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정책으로 대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돌볼 것인가 등등을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이라든가 기본대출과 관련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산 내역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선 초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를 안 한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주장 외에 어떤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나 싶어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알리는 건 좋습니다. 분명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판만 했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기본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금이 간절히 필요하다거나 또는 송파 세모전 사건처럼 정말 뜻하지 않게 힘든 어떤 생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계, 어떤 1,000만 원 정도의 최대 대출이고 이율이 있는 겁니다. 무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거 비판은 정말 쉽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또한 세금 나눠줄 거면 뭐 굳이 거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솔직히 그 부정식품밖에 먹어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은 부정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복지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정식품이 아닌 것을 먹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국가의 역할인데 너무 비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대안이나 본인의 어떤 그런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지사는 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3%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저렇게 대출로 기본 대출을 해주게 되면 모럴 해저들을 양상할 수도 있다 등등의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공약과 관련돼서 특히 경제공약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